아빠 이름은 한도윤이에요. 8살 소녀의 한마디에 공연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휘자 한유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지고 손에 쥔 지휘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9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아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냉철한 완벽주의자로만 살아왔던 그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진실. 모두가 장난이라 웃어넘기던 순간, 오히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손녀의 등장은 오케스트라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곧 밝혀질 또 다른 진실은 그의 인생을 2번 무너뜨리고 맙니다. 과연 이 지휘자는 아이를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가 공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이름은 한도윤이에요. 그 순간 지휘봉이 손끝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가 공연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대지휘자 한유철은 숨이 멎은 듯 굳어 있었고 객석을 가득 메우던 웅성거림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대 위의 소녀는 한소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게 정돈된 머리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자기 몸보다 큰 악보 가방을 껴안은 채 홀로 서 있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고 방금 내뱉은 말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유철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도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지만 가장 치열하게 부딪혔던 아들의 이름.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9년 전 비 내리던 고속도로 위 피에 젖은 바이올린 케이스와 함께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돌아온 아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절망감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공기는 가슴 속에서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변의 심사위원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소녀가 내뱉은 한마디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한소담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향한 자부심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들 때마다 보이는 눈매, 눈썹의 각도, 표정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유철은 도윤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잊었던 얼굴이 무대 위 작은 몸을 빌려 다시 나타난 듯했습니다. 소녀가 이어서 밝힌 엄마의 이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희수. 유철은 그 이름 또한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끄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곁에 머물던 여자. 그러나 한 가문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밀어냈던 이름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울음을 삼키며 홀로 서 있던 그녀의 얼굴이 뇌리에 겹쳐졌습니다. 과거에 억누르고 지워버린 이름들이 무대 위의 작은 소녀를 통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철은 더 이상 현실과 기억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음악을 지켜낸 아들이 떠난 자리에 그가 남긴 피와 흔적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디션장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이 급히 마무리를 선언했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여전히 무대 위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몸집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직감하게 했습니다. 한유철은 무거운 걸음을 옮겨 무대 뒤로 향했습니다. 단단한 발걸음 속에 억누른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고 그의 심장은 갈라질 듯 요동쳤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이미 소녀가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끌어안은 여인은 바로 윤희솔이었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듯
유철은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끝내 설득하지 못하고 떠났던 그날,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외면했던 자신, 그리고 장례식장 앞 빛투성이가 된 바이올린 곁에서 흐느끼던 그녀의 뒷모습. 이제 그 여인과 그녀가 품은 아이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에서 사라진 아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순간 공연장 안의 웅성거림과 스태프들의 눈빛, 그리고 퍼져나가는 소문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거대한 파문이 몰아칠 것임을, 음악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앞선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 기어이 아들의 삶을 억눌러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고집, 그리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존재조차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 7년. 모든 것이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한유철은 무겁게 다가가 소녀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작은 어깨 위에 올렸을 때 아이는 천진하게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때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한유철은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그리고 이제 눈앞에 아이가 자신이 버려왔던 모든 것의 대가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한유철은 무대 뒤편에서 마주한 윤희솔과 한소담의 모습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아들 한도윤은 누구보다 음악에 재능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지휘봉 아래에서 자라며 바이올린을 손에 쥔 순간부터 이미 남다른 빛을 발했습니다. 국내외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하며 음악계의 기대주로 주목받았고, 유철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음악 외에도 자신만의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한 여인, 윤희솔. 그녀는 평범한 음악학도였지만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에만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철은 이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의 아들이자 차세대 음악계에 별로 주목받는 아들에게 평범한 집안 출신의 여인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 이솔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세계 무대에 서야 한다. 이 나라의 음악사를 다시 써야 할 재능을 가진 아이가 왜 그런 여자에게 시간을 빼앗기느냐. 유철은 냉정하게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아버지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쫓아온 명예와 성공보다 자신은 사랑과 음악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부자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갈등 끝에 도윤은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이솔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해외 연주 투어 중 도윤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가 전해지던 날, 유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항 고속도로에 쓰러져 있던 아들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피투성이의 바이올린 케이스가
그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유철의 심장은 찢어질 듯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솔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이솔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철의 곁에 있던 이들은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회장님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솔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솔은 이미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장례가 끝난 후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소담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철은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가 홀로 살다 죽었다고만 믿었습니다. 며느리의 존재는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고 손녀의 존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책감을 음악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더 큰 명성과 더 높은 무대에 서는 것으로 상처를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디션장 무대 위에서 한소담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모든 허전함의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진실,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생명의 흔적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유철은 무대 뒤편 한소담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과거의 고집과 오만함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태어난 손녀를 9년 동안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한소담은 단순히 그의 아들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선물이자 살아남은 가족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평생 쫓아온 음악보다 훨씬 값진 존재였습니다. 한유철은 오디션장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한도윤의 이름과 무대 위에서 미소 짓던 한소담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흘러나와야 할 선율은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죄책감과 혼란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새벽, 불 꺼진 지휘 연습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지휘봉은 여전히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평생 음악으로 살아온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에서는 지휘자가 아닌 방관자였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막아섰던 고집, 장례식에서 냉혹하게 등을 돌렸던 기억, 그리고 손녀의 존재조차 몰랐던 지난 9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한소담의 눈빛, 단순한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의 고단함을 함께 짊어진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음악과 삶을 사랑했던 아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유철은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를 곁에 두고 지켜보겠다고. 그것이 아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오케스트라 운영진을 불러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리허설 라운지를 신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명분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소담을 합당한 명목으로 곁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운영진은 의아해했지만 유철의 말 앞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곧 공연장 한쪽에 작은 라운지가 마련되었습니다. 소담은 이곳에서 숙제를 하고 악기를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도윤을 다시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철은 리허설 중에도 틈틈이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때때로 소담에게 다가가 직접 리듬과 박자를 가르쳤습니다. 손녀임을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 제자에게 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소담은 어리지만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고 작은 바이올린을 잡을 때의 자세와 눈빛에서 아버지의 재능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한편 유니솔은 오케스트라 기획팀에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철은 운영진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그녀를 반드시 채용하라.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단순히 능력을 보고 결정했다고 답했지만 그의 진짜 속내는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손녀와 그 어머니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어느 날 유철은 오래 쓰던 지휘봉의 작은 부품 하나를 소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조각은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듯 보였지만 유철에게는 평생 음악과 함께한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소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켜야 한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소담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래도록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내부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돌고 있었습니다. 거장이 왜 저 아이를 저렇게 아끼는 거지? 혹시 의심의 시선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유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리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이제는 결코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인생의 마지막 사명은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한유철의 서재는 그에게 있어 가장 은밀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음악, 인생을 기록한 악보와 지휘봉, 그리고 사진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면 오래된 흑백 사진과 편지 몇 장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들 한도윤과 함께한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독하게 키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도윤의 짐이자 굴레였습니다. 그에게 자유는 없었고 사랑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유철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상대가 음악계와 무관한 평범한 여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틀어졌습니다. 도윤은 집을 떠났고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년 전 그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보고서에는 단순한 사고사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유철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과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유니솔은 그 모든 이야기를 도윤의 죽음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 한소담을 지키기 위해 홀로 살아내야 했습니다. 혼자가 된 젊은 여성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편견은 혹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소담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버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유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죽은 후 그는 아들의 사랑했던 여인이 한국에 남아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으면서 그가 남긴 가족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거의 그림자는 소담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도윤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유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저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해온 자신의 과거가 되살아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이와 여인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 것인가? 무대 위에 서 있는 한소담은 그 결정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최미라는 오래도록 한유철의 곁을 지켜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권위적이고 냉정하게만 행동하던 지휘자가 어린 소녀를 곁에 두고 특별한 애정을 보이는 모습은 그녀의 눈에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단원들에게조차 따뜻한 시선을 잘 보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를 대하는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그 이질적인 장면 속에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오케스트라 내부에서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리허설 라운지에 아이가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바이올린을 잡고 연습하는 모습, 지휘자가 직접 다가가 손을 교정해주는 장면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원들은 속삭였습니다. 회장이 단순한 호의로 아이를 챙길 리 없다고. 그 아이는 분명 특별한 존재일 것이라고. 최미라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내부 문서를 열람하며 유니솔의 이력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과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다는 소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퍼즐은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도윤의 사망 시점이 일치했고 무엇보다 유철의 행동이 모든 것을 증명하듯 보였습니다. 최미라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윤의 딸이며 유철의 손녀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자에게 은밀히 접근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거장의 곁에 낯선 여인과 아이가 드나든다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곧 흥미를 보였습니다. 거대한 명성과 권위를 가진 인물이 숨겨온 사생활이라면 세상은 반드시 주목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거장 한유철, 정체불명의 소녀와 함께한 수상한 행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리허설 라운지에서 소담을 바라보는 유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라기보다 추측에 가까웠지만 대중은 자극적인 부분만을 소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아이가 숨겨진 자식일 것이라는 억측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폭로의 여파는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후원자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지원을 철회하려 했고 단원들 사이에서도 귓속말이 오갔습니다. 공연 준비는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단원들은 더 이상 지휘자를 절대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이 어른거렸습니다. 유니솔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기획팀에 채용된 과정은 이미 구설수에 올랐고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일부는 대놓고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는 비난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떤 말도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역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차가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담은 엄마가 집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의 본능은 엄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때마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으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이소를 더 크게 울게 만들었습니다. 최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한도윤의 이름까지 등장했습니다. 9년 전 숨진 바이올리니스트. 그에게는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라는 제목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대중은 퍼즐을 거의 완성한 상태였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더 이상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혹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한유철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그를 끊임없이 따라붙었고 언론은 매일같이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진조차 직접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권위와 명성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는 것은 손녀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세상 속의 아이를 고립시키는 결과만 낳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던 그의 침묵은 이제 또 다른 잘못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유철은 깨달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아이와 이솔은 물론 자신이 쌓아온 음악, 인생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유철과 소녀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 기사에 불과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전국의 주요 방송사와 대형 신문이 그의 이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장 한유철, 숨겨진 아이의 존재, 바이올리니스트 한도윤, 그의 피가 이어졌는가? 음악계 명가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문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후원자들은 불안을 이유로 지원을 철회했고 이미 계약된 해외 투어마저 취소될 위기에 몰렸습니다. 단원들은 동요했습니다. 무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보이던 지휘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의욕과 불안이 드리워졌습니다. 윤이솔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기획팀 내에서 그녀의 존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이 유철의 배려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동료들은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노력을 부정당한 억울함 속에서도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항변은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소담은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공연장 안팎에서 자신을 향하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또 누군가는 불편한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불안을 감추려 했지만 엄마가 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은 사람은 한유철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묵으로 버티어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침묵은 무책임으로 비쳤습니다. 언론은 날카롭게 물었고
구원자들은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형 콘서트홀의 기자회견장은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는 평생 공연장에서 느꼈던 어떤 순간보다도 강한 긴장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그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짧은 침묵을 지킨 뒤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문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밝혀진 소녀의 정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9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한도윤의 딸, 곧 그의 친손녀였습니다. 회견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는 단호하게 준비한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아들과 소녀가 99%의 유전적 일치를 보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순간 냉혹한 권위자로만 알려졌던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울림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터졌고 그의 말은 실시간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곁에 두었던 지휘봉의 일부를 꺼내어 소녀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은 그의 인생과도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 장면은 곧 기사와 영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거장, 숨겨진 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다. 내 아들의 딸, 내 손녀다라는 제목이 포털을 뒤덮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으나 동시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평생 차갑고 완고한 거장으로만 알려졌던 인물이 인간적인 고백과 용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밀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유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첫 번째 대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유철이 손녀의 존재를 세상에 인정한 기자회견은 단숨에 음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에 놀랐고 냉혹한 지휘자가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에 새로운 호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과거에 묻혀있던 또 다른 진실이 세상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한도윤의 죽음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려졌던 사건이었으나 거장에 숨겨진 손녀가 밝혀진 순간부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자는 당시의 경찰 기록을 파헤쳤고 병원 관계자의 진술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도윤은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이름이 명확히 남지 않았으나 동승자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사실은 묘하게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공식 발표에는 도윤 혼자 탑승했다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술과 기록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하급 경찰의 기록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사고가 단순한 운전 미숙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는 빠르게 번졌습니다. 한도윤, 죽음 뒤에 감춰진 동승자, 사고의 배후는 누구인가? 거장의 집안에 또 다른 비밀 존재하나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한유철은 또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유니솔이 흐느끼며
홀로 서 있었던 장면. 그리고 자신이 냉혹하게 등을 돌렸던 순간.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었다면 이미 그날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의 선택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주둔 진짜 사연조차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솔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도윤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아이를 품은 채 홀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고의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거장의 권위에 짓눌려 더 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의 사고는 단순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으며 그날 역시 심한 언쟁 끝에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가 아이의 존재를 알리려 했으나 끝내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한유철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불운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선택 때문에 모든 비극이 불거졌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는 그의 고집과 오만이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유철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손녀를 인정하며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 용기를 넘어선 더 깊은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손녀의 존재를 숨긴 것이 아니라 아들의 삶과 주둠을 왜곡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을 세상에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끝없는 죄책감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끝까지 숨긴 채 남은 생을 권위 속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세상에 내놓고 아들의 삶을 바로잡을 것인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유철은 침묵으로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 위로 나서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음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유철은 세상의 비난과 동정, 존경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주둥 뒤에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자 손녀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휘자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아들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지난날의 오만을 고백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랑을 가로막았으며 결국 아들이 세상을 떠난 비극의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은 침묵 속에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박수칠 수 없었고 누구도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울림만이 홀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음악이 없는 연주였으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고백의 선율이었습니다. 그의 고백 이후 오케스트라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후원자들 중 일부는 등을 돌렸으나 오히려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에 감동하여 새로운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거장보다
상처 입고도 고백할 수 있는 인간 한유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솔 또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아이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유철이 공개적으로 손녀를 인정하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고백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이에게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소담은 여전히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휘자 곁에서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리허설 라운지에서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켜며 웃을 때마다 유철은 아들의 젊은 시절을 다시 보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살아 있었고 그 눈빛은 유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화해의 무대이자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언의 자리였습니다. 유철은 지휘자로서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사랑한 음악을 손녀에게 남기고자 했습니다. 공연 당일 무대 위에서 지휘봉을 든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예전과는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권위와 완벽함을 강조하던 손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지향하는 손이었습니다.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울려 퍼졌고 청중은 눈물과 함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지휘봉을 내려놓고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그의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아온 명성과 권위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이 작은 손이 전해주는 온기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한유철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장이었으나 더 이상 차갑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도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와 화해,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결국 삶을 담는 그릇이며 가장 위대한 선율은 사랑과 용서 속에서 울려 퍼진다는 사실. 한유철의 인생은 오랜 시간 권위와 고집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숨겨진 진실을 마주했고 늦게나마 아들의 흔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손녀 한소담은 그에게 속죄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통해 음악을 전하던 거장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사랑을 전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랑을 밀었을 때, 용서를 외면했을 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눈앞에서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한유철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마주한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용서와 고백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놓쳐온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